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방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쟁이 끝난 뒤 모든 것이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빛나던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정한 친구는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1955년 두 친구와 그들의 자녀들이 만들어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5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어느 작은 동네에 김동수와 장건식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지요. 전쟁 중에도 방공호에서 함께 숨어 지내고 배고픈 날에는 한 조각의 주먹밥도 나눠 먹던 그런 친구였답니다. 등굣길에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지나며 우리가 크면 꼭 이 나라를 다시 세우자. 라고 약속했어요. 두 친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었지요. 김동수는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전쟁고 아들을 돕는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죠. 반면 장건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했답니다. 장건식은 친구의 유학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고, 김동수는 매달 미국에서 번 돈의 일부를 친구에게 보내며 힘이 되어 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김동수는 큰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장건식은 그 도움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환경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착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답니다. 김동수는 아들 용수를, 이민석은 딸 수님을 두었고요. 수님이가 15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어요. 장건식의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홀로 남은 장건식은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저녁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주변의 소개로 김뺑덕이라는 새 부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김뺑덕은 무척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히 장건식의 딸 수님을 무척 미워했어요. 수님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다는 소문이 날수록 새어머니의 질투는 더욱 깊어갔답니다. 수님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만 무척이나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문예부에서 활동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죠. 선생님들도 수님이의 글솜씨를 크게 칭찬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수님이의 모습이 새어머니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970년 여름날이었어요. 장건식이 거래처에 수금하러 간 사이 김뺑덕은 수님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답니다. 수님아, 한강 다리에서 보는 야경이 참 예쁘다는구나. 엄마랑 같이 가보지 않을래? 평소와 다른 새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에 수님은 잠시 경계를 풀었어요. 하지만 한강 다리에 도착하자 김뺑덕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내가 없어져야 이 집안이 평화로워질 텐데. 갑자기 수님의 어깨를 강하게 잡더니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빗물에 미끄러운 다리 위에서 수님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차가운 한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다행히도 그 근처에서 강변식당을 운영하시던 홍할머니가 수님이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님이를 구해냈고, 그날부터 자신의 식당에서 수님이를 친손녀처럼 돌보게 되었답니다. 홍할머니의 강변식당은 나름 입소문이 난 맛집이었는데 수님이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홍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지연이는 점차 상처를 극복해 나갔어요. 학교를 마친 후에는 식당 일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죠. 마침내 한국대학교 국문과에 합격했을 때 홍할머니는 며칠 동안 식당 손님들에게 공짜 막걸리를 돌릴 정도로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동수가 사업차 이 동네에 들렀다가 홍간의 강변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우연히 수님이가 쓴 글이 실린 대학 문예지를 보게 되었고 그 글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더구나 수님이의 맑은 눈빛과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한편 김동수의 아들 용수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소개로 순이미를 만난 용수는 그녀의 문학적 재능과 따뜻한 마음에 반하게 되었고 그녀의 원고를 출판하며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드디어 순이미는 용수의 도움으로 첫 소설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그해 신춘문예에도 당선되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미의 소설을 읽은 한 독자가 충격적인 제보를 해왔어요. 소설 속 한강 장면이 5년 전 자신이 목격한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였죠. 그 제보를 받은 용수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순이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친구의 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김뺑덕이 저지른 끔찍한 일까지 모두 밝혀졌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김뺑덕은 더는 버티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은 뒤 체포되기 직전 한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유서에는 순이미를 미워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장건식을 위해 김동수는 30해 만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재회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아버지는 이제는 딸과 아들의 인연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했답니다. 6개월 후 순이미와 용수는 아름다운 봄날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홍할머니는 손녀의 결혼식이라며 눈물을 흘리셨고 두 아버지는 이제는 사돈지간이 되어 더욱 돈독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장건식의 가게는 알짜 유통회사가 되었고 홍할머니의 식당은 유명한 한식집이 되었어요. 순이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두 번째 소설로 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용수의 출판사는 더욱 성장했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정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는 때로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더 아름다운 날이 온다는 것도 배웠지요. 순이미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서로 도우며 자라나길 바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바로 우정이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랑방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